안녕하세요. 저는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업무 경감을 위한 엑셀 업무 활용을 주제로 함께할 교사 조창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엑셀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교사 업무상 엑셀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엑셀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엑셀을 잘 사용하는 것은 학교 업무 경감에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3시간 동안 여러분의 엑셀 업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비상연락망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엑셀 관련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피드백을 받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엑셀에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엑셀 버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엑셀을 활용한 몇 가지 업무 경감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의 주제인 비상연락망 만들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이나 가운데를 보면 URL 주소와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의 자료를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따로 캡처하거나 적어놓고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사이트 주소는 화면 우측 상단에 항상 표시될 예정이니 천천히 적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의 컴퓨터에는 어떤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나요? 주변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오피스 2019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피스 2021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연구 설치형의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혹시 구독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분도 있으실까요? 이 제품은 연구 라이센스 키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독형 버전입니다. 로그인의 번거로움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지만 가장 최신의 엑셀 함수와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구독형 버전의 장점입니다. 엑셀을 정말 잘 활용하고 싶은 분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의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에서는 가능한 최신 버전의 함수 사용은 제외하였으니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엑셀을 활용한 몇 가지 업무 경감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연수 주제인 비상연락망 만들기입니다. 선생님들은 핸드폰에 학생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다니시나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인 핸드폰으로 학생 학부모와 연락 일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님께 급히 연락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연락처를 몰라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엑셀 비상연락망의 편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화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엔 검색을 해서 전화를 찾고 전화를 거는 화면입니다.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라고 검색을 해서 아마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전화번호가 어디 있나? 보통 화면에 하단에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 팝업 창도 닫아야 되고 하단으로 가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번호를 클릭해서 이렇게 전화 걸기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번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덜 번거로운 거지만 검색을 해야 되는 연락처 파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더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관련 기관을 엑셀 비상연락망으로 만들어 전화를 거는 화면입니다. 핸드폰 화면에 보면 이 비상연락망으로 만든 엑셀로 바로 갈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이 아이콘을 엑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번호를 링크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전화 앱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전화 걸기가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교생 연락처를 이렇게 연락망으로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저장해 놓은다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걸 때 정말 편하게 전화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결석계를 엑셀로 만든 화면입니다. 엑셀을 이용하면 결석계를 작성할 때 학번으로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의 이름을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출결 사유와 종류를 입력할 때에도 이렇게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짜의 선택과 또 결석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네, 사유는 텍스트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를 이용하면 출결 상황마다 필요한 정보만 표시가 되도록 세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빙 서류에 따라서 학부모 서명란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결석계 만들기 활동은 우리 두 번째 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인천 아이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진단수학이라는 AI 코스웨어의 학업 성취도 결과를 엑셀 대시보드로 정리한 화면입니다. AIDT에서도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시보드인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고 슬라이서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필터링하면 이 대시보드의 그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수학과 관련된 이런 AI 코스웨어 학업 성취도 결과이지만 학교 학기말 성적 파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과 상담할 때 또는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도구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매년 나이스 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해 제가 만들고 있는 엑셀 파일인데요. 지금 보는 시트는 나이스에서 수업계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기초시간표를 다운받아 동기화한 화면입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시간표 정보가 나타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지금 보는 시트는 역시 나이스에서 학급별 월결 출결 현황을 다운받아서 동기화한 화면입니다. 이 시트에는 학생들이 날짜별로, 사율별로 언제 결석을 했는지들을 교시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학년반 번호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면 해당 수업이 있었던 날짜와 교시가 표시되고 함께 학생들이 해당 시간에 출결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유학기 활동, 그 누가 기록이나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우리 나이스에서 생기부 검증할 때 가장 많이 뜨는 게 이수 시간과 누가 기록 시간의 불일치인데요. 이 파일에서는 그러한 불일치가 언제 있었는지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만들 때에는 파워컬이라고 하는 강력한 엑셀 기능이 사용되는데요. 기초 시간표와 월별 출결 현황을 어떤 특정 폴더에 묶어서 한 번만 이 세팅 작업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폴더에 있는 파일을 바꾸거나 새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최신 자료를 버튼 한 번으로 쉽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상연락망 만들기를 위한 함수 및 기능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의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혼합 참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셀에 작성한 수식을 다른 셀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참조 방식입니다. 참조의 기본값은 상대 참조입니다.
특정 셀을 참조하여 수식을 작성한 경우 이를 복사하여 다른 셀로 붙여 넣었을 때 참조한 셀의 위치 역시 상대적 위치 변화에 따라 바뀝니다. 절대 참조로 수식을 작성한 경우는 수식을 복사하여 다른 셀에 붙여 넣더라도 참조한 셀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행과 열을 구분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 중 하나만 절대 참조로 바꾼 것을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 방식을 바꾸는 방법은 참조 셀 수식에서 기능키 F4를 누르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참조 방식이 변경됩니다. 참조 방식을 변경하는 펑션키 F4를 잘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시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실습 예제 파일에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2번 셀에 A1의 참조 값을 그림과 같이 4가지 참조 방식으로 입력하고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대 참조입니다. 2번 셀에 A1 셀의 값이 상대 참조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입력하겠습니다. 이 셀을 복사하여 나머지 영역에 붙여넣기 하면 A1부터 C5 영역의 데이터가 동일한 위치에 붙여넣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 참조입니다. 2번 셀에 A1 셀의 값이 절대 참조 형식으로 나타나도록 입력하겠습니다. 2번 셀의 수식을 복사하여 나머지 영역에 붙여넣기 하면 2번부터 G5까지 모든 영역에 A1 셀의 값이 고정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참조 1입니다. 혼합참조 1은 행 데이터를 고정하는 참조 방식입니다. 2번 셀에 A1 셀의 값이 혼합참조 1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입력해 보겠습니다. 2번 셀의 수식을 복사하여 나머지 영역에 붙여넣기를 하면 영역의 모든 행에 A1부터 C1까지의 데이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참조 2입니다. 혼합참조 2는 열 데이터를 고정하는 참조 방식입니다. 2번 셀에 A1 셀의 값이 혼합참조 2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입력하겠습니다. 2번 셀을 복사하여 나머지 영역에 붙여넣기를 하면 영역의 모든 열에 A1부터 A5의 데이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텔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삽입할 수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별도의 함수 없이 텔 뒤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하이퍼링크 형태로 전화번호를 걸 수 있게 삽입됩니다. 먼저 A3 셀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고요. B2 셀에는 핸드폰 번호 앞에 텔을 붙여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텔을 입력하고 번호를 적으면 하이퍼링크로 전화번호가 삽입이 되는데요. 컴퓨터는 전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핸드폰에서 B셀을 클릭하면 전화 앱으로 연결되어 전화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텔을 붙여 전화번호를 하이퍼링크로 만드는 것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함수로 이와 같은 형식을 만들어 입력했을 때 하이퍼링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많은 인원의 전화번호를 비상명령망으로 만드는 경우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불러오게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하이퍼링크 함수를 함께 사용하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A9 셀에 A3 셀과 같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B9 셀에는 수식을 이용해서 텔 땡땡을 먼저 나타나게 하고 and A9 셀을 이어 붙여서 나타나게 하면 형식은 전화번호 형식이지만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C9 셀에는 하이퍼링크 함수를 입력하고 B9 셀을 하이퍼링크 함수 안에다가 넣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전화 걸기가 가능한 그런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학생 비상연락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렬표를 이용하여 비상연락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나이스에서 다운받은 학년별 명렬표인데요. A, B, C 열에는 각각 학년반 번호 정보가 있고 D열에는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도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명으로만 학생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학년반 번호를 5자리 학번으로 나타내서 구분 기호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학년반 번호를 5자리 학번으로 나타내는 것 역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엑셀에는 빠른 채우기라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이 빠른 채우기로는 학번을 나타내는 패턴을 찾을 수 없고 len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 수로 학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수식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년에 곱하기 만, 그리고 반에 곱하기 100 해서 번호까지 더하는 건데요. 이렇게 학년 곱하기 만 더하기 반 곱하기 100 더하기 번호를 하고 and 이름을 입력하면 학번과 이름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셀을 복사해서 나머지 영역에 붙여넣기를 하면 학년반 번호가 상대 참조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5자리 학번과 이름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어떤 데이터 영역에서 첫 번째 열의 값을 기준으로 다른 열의 값을 찾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데이터 영역에서 첫 번째 열인 이 학번을 이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이거에 대한 세 번째 열의 전화번호가 출력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에는 4가지 정보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찾을 값으로 여기에서는 E2에 있는 학번이 찾을 값이고요. 두 번째 정보는 참조 범위로 이 데이터 전체 영역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체 영역을 선택해서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정보는 열 번호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학번, 성명, 전화번호가 각각 1, 2, 3번 열이 되고요. 우리가 찾아올 정보가 표시된 열,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일치에 해당하는 false나 숫자 0을 네 번째 정보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번을 바꾸면 전화번호가 바뀌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학부모의 연락처에 텔을 붙여 전화번호 형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기초자료 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J3 셀에 수식을 이용해서 텔과 G3에 있는 전화번호 값을 이어 붙이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G3는 상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전화번호를 복사해서 나머지 전화번호 형식 변경 전체 데이터 영역에 드래그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전체 전화번호의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하여 학번을 기준으로 성명, 학생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를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영역의 열 번호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이 학번 열인데요. 학번 열이 1번 열입니다. 다음으로 성명이 2번 열에 나와 있고요. 전화번호 형식을 변경한 학생 전화번호가 6번 열, 엄마 전화번호가 7번 열, 아빠 전화가 8번 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B6 셀의 상단에 있는 학년반 그리고 좌측에 있는 번호를 이용하여 5자리 학번을 만듭니다. 학년반은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학년 곱하기 만 더하기
안 곱하기 100을 해주시고요. 번호는 열만 고정이 되는 혼합참조 2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 학번 앞에 vlookup 함수를 입력합니다. 네, 첫 번째 정보는 방금 전에 입력한 학번이고요. 두 번째 정보 데이터 영역은 전화번호 기초자료 시트 여기를 이동해서 학번부터 아빠 전화번호 형식 변경까지의 전체 데이터 열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데이터 영역은 F4를 눌러 절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네, 지금 이 데이터 영역에서 다시 열 번호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번이 1번 열입니다. 그 다음에 성명이 2번 열이고요. 자, 전화번호 형식이 변경된 학생이 6번, 엄마가 7번, 아빠가 8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번호를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름을 출력할 거라 열번호 2를 입력하고 정확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 자, 네 번째 정보에 0을 입력합니다. 학생 전화번호를 조금 더 쉽게 불러오기 위해 성명의 수식을 복사하여 학생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절대참조와 혼합참조를 사용하여 학번을 입력했기 때문에 학번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불러올 열번호를 2에서 6으로 수정해야 되고요. 자, vlookup 함수 앞에 하이퍼링크 함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vlookup 함수 세 번째 정보를 6으로 vlookup 함수 앞에 하이퍼링크를 자, 입력해서 전체 괄호를 닫아주면 학생 전화번호를 찾아오는 그런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학생 전화번호의 셀을 이용하면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 셀을 복사하여 엄마 아빠 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모에 적힌 수식에서 vlookup 함수의 세 번째 정보를 변경하면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정보인 열번호를 6에서 7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빠 그 부가 적힌 수식에서도 이 vlookup에 적혀 있는 함수 세 번째 정보를 6에서 열번호 8로 수정을 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일행을 복사해서 나머지 행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연락망이 완성이 됩니다. 상단에 있는 학년과 반을 변경하면 비상연락망도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연락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만든 엑셀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해야 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핸드폰에 엑셀 비상연락망을 저장하여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한 것입니다. 엑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남규지 학생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남규지 학생 엄마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찾고요. 자, 전화번호를 선택해서 링크 열기를 누르면 전화 앱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연락망 엑셀 파일을 이용하면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고도 쉽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